감정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 정서지능 또는 감성지능, 우리 또 쉽게 많이 들어본 말로는 EQ. 네, EQ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뭐 참조한 책으로는 제가 그냥 항상 애용하는 애독하는 부모의 질문법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전에 소개시켜드린 21세기 영어 교육 혁명의 그 내용들을 참조해서 오늘 한번 어머니들과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EQ 하면 그 IQ와 또 대비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나. 한때는 IQ가 최고라고 생각했죠.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IQ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IQ가 아니라 EQ다. 아이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EQ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EQ가 정말 우리 학문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EQ와 같은지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EQ를 높여준다라고 할 때 어떤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악기를 배우게 한다거나 또는 미술 활동을 하게 하고 뭐 전시회를 가서 미술 작품들을 본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EQ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전문가들은 사실 그게 EQ가 높은 게 아니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지각하고 그 감정을 생산적으로 잘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 잘 울고 잘 웃는 것, 뭐 밝은 것, 이런 감정 표현을 잘하는 것이 또 EQ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감정적이라는 거래요. 감정적이다라는 것을, 감정이 뭐 풍부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EQ가 높다는 거를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성인이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때 그 감정을 빨리 추스리고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금방 복귀를 해서 일상처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EQ가 높다. 그리고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는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아이는 때를 쓰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장난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떼쓰는 아이는 EQ가 아직 덜 발달된 거고, 장난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아이는 EQ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서운하지만, 장난감을 지금 당장 못 가져서 서운하지만, 속상하지만 그 감정을 누르고서 해결책을 찾는 거. 자, EQ 이제 감이 어느 정도 오시죠? 네, EQ가 바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성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네, 뭐 그래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성과 감성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신경회로, 어떤 이 뇌에서도 회로들이 있는데, 이 동일한 이 신경회로나 그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성과 감성 모두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이 감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감성이 이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는 말로, 유명한 루소가 뭐라고 했냐면,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간다. 인간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움직이게 해서 발달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을 내가 행동하게 하는 거는 내 감정 조절을 잘해서 내 목표에 있는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지성이 아니고 감정이
결국 의견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의견을 좌우하는 게 의견을 내는 것은 결국에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감정, 즉 EQ 발달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요거를 아주 중요한 예로서 우리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서번트 증후군이 뭐냐면 좌측 뇌에 손상이 있어요. 좌측 뇌에 손상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자폐증도 그렇고 또 이제 정신지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좌측 뇌 손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우측 뇌가 아주 비범하게 극도로 발달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측 뇌가 극도로 발달을 해서 뭐 어떤 피아노, 음악적인 그 절대음감의 능력이 있어서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친다거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거나 어느 한 분야의 기억력이 뛰어나거나 수기사를 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본 적 있으시잖아요. 우리 뭐 그 신동 뭐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나 뭐 샤인이라는 영화에서나 보면은 굉장한 피아니스트, 피아노에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뛰어날 뿐 결국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사회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샤인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데이비드 헬프갓이라고 그 사람이 피아노의 신동 하면서 피아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화의 그 명성을 이렇게 업고서 그 전국 순회 공연을 다니는데요. 전문가 그 피아노 비평가가 하는 말이 피아노의 기교는 뛰어나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담겨있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운만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EQ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은 그 삶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정서적인 어려움,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뭐 우울하거나 그 불안증, 성격 장애 또는 학교에서는 왕따, 사회에서는 뭐 그런 사회생활 어려움을 직면하는 이런 게 바로 EQ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결국 또 요거로 그 서울대 문용린 교수님 아시잖아요. 교육학과 문용린 교수님이 연구를 했어요. 특목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의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 국어 하면은 어떤 지능이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요. 수학하면은 논리 수학 지능, 과학하면 논리 수학 지능과 공간 지능이 뛰어나고요. 영어 하면은요. 논리 수학과 언어 지능이 뛰어나대요. 요거는 그 하워드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에 보면은 그거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건 없는데요. 여기 이 연구에서 결과 아주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결과는 뭐가 있냐면요.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학생들은 자기 성찰 지능, 즉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이 과목에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그래서 나는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요거를 공부해야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 자기 성찰 지능인데요. 요걸 사실 보면은 또 감성 지능, 다른 말로는 감성 지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요구되는 능력 혹은 지능은 각기 달랐죠. 아까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이 영어 다 달랐지만 감성 지능만큼은 모든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관련이 있다. 예, 모든 성적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문용린 교수팀의 연구를 보면 그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감성지능이라는 것은 예술 분야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다른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학문, 예술, 사업, 뭐 그런 모든 분야에서 성취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21세기 영어 교육 혁명에서도 요거를 참조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역량이 외국어 습득에도 영향을 끼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책의 저자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다뤄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나 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의사소통 의지, 자기 방어 기제, 언어 모험 시도,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왜 이것들이 그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기 존중감이라는 걸 함으로써 자존감이잖아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뭐 고통스럽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안정적인 자아평가를 내는 건데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감사라는 뜻을 나타내는 appreciation이라는 걸 보면은 이거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다는 것. 그래서 자기 존중이 높은 아이들은 외국어 습득도 빠르대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국어 습득이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마음이 평온해야 자기는 그래야 언어를 습득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있다는 자신에 대한 능력, 요거를 믿는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빠른 회복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 습득도 빠르고 또 의사소통 의지의 면에서도 그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의사소통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 있죠. 그 의지력 또한 그러니까 외국어 습득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사실 요것도 또 자기 방어 기제에는 뭐냐면은요. 어떤 불안한 것이 내 앞에 있어요. 두렵고 낯선 거. 요거를 있을 때 자기 방어 기제가 높은 사람, 한마디로 해서 불안 수치가 높은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방어 기제가 낮은 사람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언어도 쉽게 그러니까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 모험 시도, 이것도 이제 자기 방어 기제랑 비슷한데요. 새로운 언어를 모험을 하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창의성과 유창성이 커서 지적인 추측도 잘한다. 마지막으로 불안감. 물론 우리가 근심, 걱정, 좌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불안감이 없어야 언어도 쉽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모든 감정들 요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조절 능력, 감정 능력, EQ이지 않나요? 결국에 사실 뭐 다른 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에 있어서는 EQ가 발달을 해야 기본적으로 EQ가 발달을 해야 아이 입장에서 어떤 성취도도 높고 끈기도 생기고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가 성공하기 위한 비법에 대해서 거기에서 배웠었잖아요. 끈기와 노력인데 그거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자기조절 능력, 또 EQ, 감성지능 이런 거라는 거죠. 요게 있어야 우리가 노력을 하듯 끈기 있게 버텨내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EQ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EQ가 높으면은 아이도 저절로 EQ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모습, 감정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그것을 모방해서 감정 조절을 하는 거죠. 이 나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을 모방하고자 하는 습성이 더 강하대요.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는 그 감정을 금방 캐치해서 그 아이도 감정이 우울해지고요.
부모가 행복하거나 또 부모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지혜롭게 감정을 조절하면서 잘 풀어간다면 아이도 그 모습을 모방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알겠죠? 아이의 EQ 발달은 부모의 감정 조절 능력에 있다. 부모의 EQ에 있다. 라는 거. 네, 그럼 뭐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모는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 감정 조절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 한 주는 감정 조절할 수 있도록 EQ를 발달할 수 있도록 누가? 부모님이 먼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경이었습니다.